교육진단 시간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책 읽기에도 좋고 공부하기에도 좋은 10월입니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을 한 달 남짓 앞두고 마지막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중에는 수능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또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할지 힘드는 때가 자주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험생들이 최종 마무리 학습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윤희른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희른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무슨 시험이든 마지막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왜 그런지를 좀 와닿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국가고시 등에서도 그 수험생들의 수기나 경험담을 들어보면은 마지막 한 달의 어떤 심적 자세, 그다음에 정리하는 어떤 성실도, 이런 낙관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시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읍니다. 앞에 쭉 잘하다가도 마지막 한 달 기간에 어떤 마음이 흔들리면은 앞에 것이 거의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험 당일까지 기분이나 아니면은 공부하는 그 태도나 여러 면에서 상승 기조를 걷는 그 시점에서 시험을 치면은 시험 당일에 아주 빅뱅하듯이 폭발해서 평소와는 아주 다른 점수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에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 마지막 한 달에 잠을 잘 못 자거나 늘 불안하고 또 마무리 정리를 대충 하게 되면은 이 하향 곡선을 걷는 시점에서 시험을 치게 되면은 거의가 원하는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오늘이 8일이니까 이제 30일 잠시 남았죠. 11월 18일까지는 30일 잠시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지금부터 어떤 착실하게 생활을 하고 또 정리를 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 점을 꼭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수험생들은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공부에 앞서가지고 이 생활 관리가 사실 잘 되면은 공부도 절로 잘 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래서 이 점을 꼭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수면 시간을 급격히 줄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수험생에게 수면은 가장 확실한 재충전의 그 에너지원이 되고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잠도 푹 잘 잔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 규칙적인 생활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은 이 집중력 있는 학습, 또 성적 향상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수험생은 하루하루 계획대로 공부했을 때 갖게 되는 이 성취감이 생활의 활력이 되는데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푹 자고 잘 먹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성취감을 느낄 정도로 개운하면은 또 잠도 잘 오고 그렇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잘 보낸 하루는 행복한 잠자리를 가져다 주고 잘 보낸 일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뒤에 거는 아직 우리 학생들이 생각할 그게 아니고 앞에 말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를 알차게 보냈다고 생각하면 잠자리에 누웠을 때 쉽게 잠이 들고 잠자리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앞서 말씀드린 상승 기조에서 시험을 치겠다. 이게 공부보다도 먼저 선행돼야 되는 이 생활관리라는 걸 한번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잠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야행성 생활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서서히 생활 리듬을 낮추기로 바꿔야 합니다. 가능한 한 자정 전에 자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이런 생활을 해서 낮 기간에 최상의 컨디션과 맑은 정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하루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자고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렵쯤에 이제 환절기에 너무 지나치게 건강 문제에 민감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오답 노트 정리입니다. 학년 초부터 혹은 그 이후에 쭉 각종 시험, 모의고사나 뭐 각종 문제 이래서 자기가 틀렸던 그 문제들 체크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 남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재미있고 잘 알고 자신 있는 부분은 눈길이 자주 가고 좀 재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나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은 두 번, 세 번째 볼 때도 좀 근성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다부지게 달라붙지 못하고. 그러니까 시험 치면은 약한 부분은 어느 특정 단원, 특정 어떤 과목에서 안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내게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이나 혹은 공부하면서 내가 표시를 해둔 부분은 지금쯤은 이제 사생결단의 자세로 이 부분은 보충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성적이 아주 기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험생들이 말하는 오답 노트 정리, 그다음 하루 저녁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과목별로 단원별로 쭉 목차를 보면 내가 이 부분은 좀 자신이 없고 좀 미흡하다는 그런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해놓고 집중적으로 보충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점수대별로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상위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모의고사 성적만 믿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요즘은 킬러 문항이 없다고 하지만 그 문제 앞부분 뒷부분 할 것 없이 킬러 문항에 준하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자신 있다고 어려운 문제만 골라 풀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난이도의 문제든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문제라도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문제풀이를 통해 응용력과 추리력을 기르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거듭 교과서적인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상위권은. 해마다 최종 마무리 학습에 성실하지 못해 고득점에 실패하는 수험생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가장 기초적인 기본 개념을 거듭 반복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하위권은 남은 기간 중에 가장 큰 폭의 성적 향상이 일어날 수 있는 집단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문제집을 근성으로 보기보다는 지금까지 본 책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원리와 개념을 가능한 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새로운 문제집을 풀어도 좀 쉬운 식을 골라서 풀어보고 또 틀린 부분은 교과서를 펼쳐서 개념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위권이든 중하위권이든 마지막까지 거듭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게 교과서적인 기본 개념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검토하는 그게 바로 고득점과 연결된다는 거. 올해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6월 모의고사는 너무 어려웠고 9월 모의고사는 너무 쉬워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두 모의고사를 참고해서 적정선에서 난이도를 조정할 것이고 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기본에 충실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최종 마무리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